자,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27강의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문제가 뭐였더라?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topic 찾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또. reformers 했습니다. reform 하되면 여러분들 뭔가 개혁하고 뭔가 바꾸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본문에서는 개혁가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개혁가는 자, 여러분들 C라는 동사 A as B 구조가 쓰였네요. 그죠? A를 B로 간주하다, 보다 정도 의미로 쓰였고요. 인터넷을 as a means. 여러분들 이게 s가 들어가서도 복수형이 아니에요. mean 다음에 s가 붙게 되면 어떤 수단, 방법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관사는 어가 쓰였습니다. 부정 관사는 단순히 쓰인 거죠. 자, 그래서 means of moving towards the ideal of responsive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area of public administration 했는데, 자, 뭐 그 직역을 하자면 결국은 이제 요걸로, 그죠? 요걸로 향하는 어떤 요거를 향해 움직이는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본 건데, 결국은 이제 인터넷이 이 괄호친, 이 꺽쇠 괄호친 요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 거죠. 그죠? 네, 바로 이게 topic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하잖아, 지금.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을 하자면, 자, responsive니까 응답하는, 뭐, 반응하는 의미를 쓸 수 있는데,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관리 방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민주적 관리 방식인데, 응대할 수 있는 정도로 완약해졌네요. 즉, 이 응대는 responsive의 대상은 바로 아마도 지금 나는 뭐 먼저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즉 정부에서 응대를 해줘야 하는 일반 시민들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대할 수 있는 민주적 관리 방식이라는 어떤 그런 이상으로 향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분야에서라고 봤더니 바로 public administration, 바로 공공의 행정 분야에서였었어요. 그죠?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정부의 개념이 강하죠. 그죠? 정부나 혹은 공공 서비스의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게 반응을 보여주고 응대할 수 있는 민주적 관리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개혁가들이 해낸 겁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they는 앞에 있는, 잠깐 지우고, they는 앞에 있는 이 reformers를 가리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역시 또 view A as B 구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burgeoning presence of government on the internet as an attempt to respond to citizens as clients and customers 했습니다. 자,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burgeon이라는 단어는 밑에 각주에 나왔는데 급증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네, 급증하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인터넷상에서 정부가 자주 드러나는 거죠. 그죠? 즉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이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혹은 그러한 등장을 하나의 시도로 본 겁니다. attempt. 어떤 시도? 투부정사의 이하가 앞에 있는 attempt를 꾸미고 있어요. 바로 시민들을 고객이라든지, 다시 할게요. 클라이언트니까 의뢰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의뢰인이라든지 혹은 고객처럼 반응하려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응하다라고 해석했을 때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문맥상 결국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응대하는 방식으로서 인터넷을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석을 해봤을 때 정부가 혹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활동들이 이제 이 글에서 메인 토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대절,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절로서 대절이 등장했고요. 대절 안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분석하자면 conducting public business line까지가 동명사구로서 문장의 주어로 쓰였어요. 대절, 하위 구조의 주어로 provide many of the same advantages as conducting private business line.
자, 그래서 이제 여기 as를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이 same as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ame advantage as니까 자, as 이어와 같은 이점들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들은 또 믿는데 얘는 그들은 누구예요? 뭐 리포머스 혹은 그 공공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지. 어떤 공적인 사업들을 온라인상에서 컨덕팅, 수행하는 것이 똑같은 비슷한 이점들을 많이 제공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점들이 했더니 바로 사적인 사업들을 온라인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뭡니까? 인터넷상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찬성하고 지지하고 이런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nformation can be accessed and the services can be delivered at the convenience of the citizen 했는데요. 자, 보시면 정보라는 것은 접속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전달이 가능해진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시민들의 컨비니언스, 편의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지? 온라인, 그죠? 온라인 상에서,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바로 문장을 서포팅하는 문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이러한 어떤 편리함에 대한 예시 정도가 요 세 개의 동명사구가 그냥 연달아 다 명사구예요. 그죠? 명사구가 연달아 등장한 겁니다. 각각의 명사구를 해석해 보자면 일단 좀 지우고요. 네. No standing in line at a government office. 알죠? 그죠? 관공서에서 줄 서는 거 없다. 그죠? No trying to reach a bureaucrat by telephone. 전화상으로 bureaucrat 하면 여러분들 관료란 뜻이거든요. 관료에게 연락을 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고요. No waiting for forms to arrive in the mail. 우편으로 어떤 forms, 서식 따위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 뭐예요? 인터넷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뭐 이거 지금 거의 반 이상 해석했는데 답은 뻔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언급했던 공공 분야의 어떤 서비스를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것의 장점에 대한 얘기가 이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는 해석은 다 해봐야겠죠? Just as the internet has brought dramatic changes to e-commerce까지가 이제 일단은 그 as 이하 구조로 쓰였고요. 부사절로 쓰였습니다. 뭐 이듯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인터넷이 e-commerce 전자상거래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so advocate 했습니다. advocate 하면 여러분들 지지자, 옹호자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고요. e-government 그러니까 앞에는 e-commerce와 나름대로 대꾸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죠? 바로 온라인상에서 정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겠지? 해석하자면 그것들에 대한 옹호자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 government 다음에 컴마 쓰였고요. 여기 있는 더부터 해서 온라인까지가 앞에는 이 government하고 동격이에요. 그죠? 그냥 이 government라고 써놓으면 혹시나 글을 읽는 독자가 못 알아챌까봐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해 준 것도 어렵긴 합니다. The provision of governmental information and services online. 뭐라고요? provision 여러분들 제공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정부의 정보나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것인 e-government의 옹호자들은 see the internet as a way, 바로 인터넷을 하나의 방법으로 여긴답니다. 어떤 방법? 이 명사를 투부정사, 두 개의 투부정사가 투가 두 번째 투부정사는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꾸미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인터넷을 여긴다는 거죠. 첫 번째, modernize the public sector. 뭐라고요? 공공 분야를 현대화시키는 방식. 뭐 그냥 언뜻 들어도 좋다 느낌이죠, 그죠? democratize, 여러분 민주화라는 뜻이거든요. 뭘?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itizens. 개별적인 시민들과 their government, 정부 간의 관계를 좀 더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터넷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가니 또? 네. 자, 뭐라고요? 공공 서비스, 인터넷 제공하는 거 완전 좋아요. 라는 뜻이지, 그지? Support for using the internet to provide public services. 바로 나왔네요. 그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해석 볼게요. 그죠? 공공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 advocate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비슷한 유사한 표현, support.
지지라는 의미의 단어가 등장했네요. 그죠? 1번이 답이었던 걸 알 수 있겠고요. 2번에 the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뭐 중독이라는 얘기 안 나왔었죠. innovative internet technology, 뭐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도 안 나왔었지. the risk of private use of internet, 인터넷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의 위험성 안 나왔죠. The right approach, 적절한 접근법, 뭐에 대한 접근법? 인터넷 에듀케이션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타피골드가 각각의 선택지의 타피골드가 다 글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7강의 2번입니다. 자, 보시면 또 다른 색. 네. 자, even if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even if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어요. 뭐라고 했었습니까? 사실 가정 중에서 가정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Even if we give robots the ability to learn what we want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지금 IODO 즉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 개념입니다. 로봇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전해준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인 거예요. 그죠? 그런다 치더라도 an important question remains that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remain은 여러분들 자동사거든.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 관계사가 등장할 자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remain 앞쪽 뒤쪽에 뭐 선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관계사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관계사가 맞긴 합니다. 네. 설명이 살짝 꼬였네요. 그죠? 네. 이런 거 싫어요. 네. 이 대시 관계사가 맞다. 즉 관계사 절인데 대체 뭘 꾸며요? 바로 unimportant question이라는 요 앞에 있는 요 명사가 선행사예요. 네. 꾸미는 구조가 너무 기니까 자동사 뒤로 쫓겨난 겁니다. 즉 AI 혼자서 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의 타피골드. 역시 2번도 지금 문제가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였었는데 타피골드 뭐겠어요? 일단은 AI고요. 그죠? 네, AI 정도가 이 글에서 지금 먼저 건드리고 싶었던 얘기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해결할 수 없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걸 파야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만든 거죠. 대체 무슨 어떠한 문제점, 질문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we can make robots try to align with. 여러분들 align이 여러분들 그 자동차 이렇게 아빠한테 물어보면 알 건데, alignment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바퀴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네. 갑자기 여유가 있어서 딴 얘기합니다. 네. 스킵하지 마. 잠깐만 들어.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똑바로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봐도 요 바퀴가 이렇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차에 진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차축이 틀어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align, 정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alignment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align with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어디에 맞추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맞추다. 그래서 정렬하다, 맞추다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한 사람의 내재적 가치에 맞출 수 있게끔 시도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썼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는 거야? 그지? 결국은 이제 어떤 누군가의 요구 조건에 맞출 수 있게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잖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기능을 원해. 로봇한테 이런 기능을 원해.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 기능을 하게끔 로봇을 만들어줄게. 뭐 이런 개념이지. 자, but there is more than one person involved here. 근데 여기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는 한 사람 이상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체 어떤 문제일까? 좀 더 볼까요? 자, The robot has an end user. 자, 여러분들 end user 하면 최종 사용자를 가리킵니다. 로봇은 당연히 뭡니까? 최종 사용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 사용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더 부가 설명한 게 perhaps a few. 이게 처음에는 on이었어, 그지? 네. 최종 사용자 한 명의 개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 타겟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약간 좀 더 뭐랄까
몇 명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Like a personal robot caring for a family. caring은 앞에 있는 로봇을 꾸미는 분사로 쓰였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개인용 로봇.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대상이니까 좀 더 많겠지. A car driving a few passengers to different destination. 각기 다른 목적지에 데려가야 할 승객들을 데려다주는 차인 경우에도 end user가 여러 명이죠. 혹은 an office assistant 했습니다. 사무 보조 요원, 그죠? 비서 같은 경우. For an entire team, 뭐요? 전체 팀을 위한 사무 보조 로봇. 이런 경우에도 점점 좀 사람이 많아지네, 그죠? 그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로봇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3명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나만 그런가요? 네. 자, 또 다른 얘기가 접근해요. 이제 end user 개념이 아니고요. It has a designer. 설계자도 있어요. 맞죠? 로봇 만들려면. Perhaps a few. 이번에도 한 명이 아니야. And it interacts with society. 심지어는 이 로봇이 앞에는 이게 AI 로봇을 가리킵니다. 그죠? 네, 이 로봇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요. The autonomous car shares the road with the pedestrians, human-driven vehicles, and other autonomous cars. 자, 잘 보세요. 자율주행차요. 네, 혼자서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행자와 도로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몰고 있는 자동차와도 공유하고요. 또한 다른 자율주행차와도 도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예시로 들어줘서 사회 전체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가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과연 뭐 어떠한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여기서 떠오르는 가장 재미있는 그거 있잖아. 정확하게 내 그 명칭을 기억 안 나는데, 그죠? 네, 여기 주행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여기 앞에 사고가 날 것 같아. 그죠?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율주행 옆으로 빠져야 하는데 옆에는 오토바이가 있어.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을 안전을 지키려면 당연히 옆으로 빠져야 돼. 옆으로 빠지면 오토바이를 치게 돼서 이 사람이 죽어. 그랬을 때 얘는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죠? 네. 이런 것들. 실제 뭐예요? 앞에 있는 차. 지워버렸네. 이런. 네. 앞에 있는 차도 연료돼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연료돼 있고 얘는 사람도 연료돼 있어요. 한 사람의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 자율주행차가 사실은 여러 명의 혹은 여러 대상과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됐죠? 네. 자, how to combine these people's values when they might be in conflict까지가 문장의 주어네요. 그죠? 웬절은 부사절로 쓰였고 how 플러스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 등장했잖아. 가치를 그들이 어떤 분쟁 상황에, 그죠? 가치가 충돌했을 때, 그죠? 다시 하면 여기 they might be in conflict에서의 they는 앞에는 values를 가리킵니다.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이 사람들의 가치들을 어떻게 서로 결합을 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an important problem we need to solve.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맨 처음 문장에서 나왔던 이 AI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 research can give us the tools to combine values in any way we decide. 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시게 되면 AI 연구라는 것은, 인공지능 연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anyway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가치들을 결합시켜 줄 수 있는 도구를 우리한테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것 뭐 A, B, C, D에 대한 가치를 결합시켜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주세요.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but can't make the necessary decision for us.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은 해줄 수 없다.
그죠? 각각의 가치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자체를 AI가 내려줄 수는 없는다라고 해서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선택지 보시면 using a robot as an effective conflict mediator 했을 때 mediator 여러분들 중재자는 뜻인데 이거 효과적인 중재자라고 하면 오히려 본문에 있는 내용과 거리가 멀겠지 중재할 수 없어요. Before wrong, we will need to seek AI guidance. 자, 인공지능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 안 나왔죠. What factors influence negative attitude? 일단 부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Robots can never be a decision maker for value alignment. 나왔네, alignment. 그죠? 네. 가치를 정렬하다. 즉, 가치를 조정하다라는 요소였고요. 가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로봇은 결코 결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는 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Ethical problems, 어디 인도적인, 윤리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안 됐어요. 문맥 속을 통해서 이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글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